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토요 경주는 1.4배가 3경주나 나오는 등 저배당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액배당도 나오면서 당혹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광명 3경주 직전회차 토요 경주에서 여동안이 고전을 했기 때문에 또 고전할 수 있다.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날 컨디션이 좋았었던 전용조를 중심으로 고재필하고 이재봉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전용자하고 여동안이 경상권 연대가 가능한 선수들이었었기 때문에 뺐었어야 되는데 선택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동환의 고저필이 들어오면서 이 113배라는 고액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경주도 박병하의 강진남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강진남의 신은섭이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쉬웠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노려봤던 경주에서 적중도 나와줬습니다. 광명호수급 6경주 이진원과 박민호를 권해드려서 19.0배 적중이 나왔었고요. 15경주 인천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낙선 김범수를 노려보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3배 좋은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이 강자를 중심으로 파업한 선수와 파업하지 않은 선수가 연대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공에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그랬습니다. 7경주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인 이진웅과 최근영이 그랬고요. 9경주 파업을 했던 고현과 장경동이 협공에 나서면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일요경주도 비슷한 흐름의 경주가 있었는데요. 금일 일요경주도 파업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뭉치면서 정면 대결을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때문에 기량이나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자와 연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취평 강자가 있는 경주는 힘들겠지만 자력 능력을 갖춘 강자가 있는 경주에서는 파업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로 양분해서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은 전체적으로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입니다. 높은 득점에 비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고 또 비슷한 선수들의 접전 경주도 많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1경주가 그렇습니다. 득점은 최건식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일도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 과연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연일틀 선행승부 펼쳐나갔었던 고재필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주는 한기봉하고 박찬수의 맞대결인데요. 파업한 선수와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의 맞대결 양상이라서 양분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경주는 전일 몸싸움에 밀려났었던 여동안이 축입니다. 여동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공동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토요 경주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동안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경주는 앞선 2경주와 비슷합니다. 한상진과 정창건이 수도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좀 인정한다면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한 선수와 파업하지 않은 선수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직전회차 특별승급에 실패했었던 배석현이 아무래도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차 송대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탑이 아닌 맞대결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편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최근식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식 전일도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급격하게 시동 꺼지면서 죽을 썼었던 최근식. 최근식이 2주 전에 출전했을 때도 1호 경주 때 취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최근식 득점은 높은데 과연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용도도 컨디션이 괜찮고 유상용도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재봉 받아가죠. 고재필 연이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는 점. 고재필하고 최근식은 아무래도 월평하고 미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좀 근거리는 아닙니다만 넓게 보면 경사, 충청권 연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재필과 함께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고재필은 욕심이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이 괜찮아요.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고재필이 계속해서 취입 승부에 의존하는 마크 작전만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몸을 만들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최근식 입장에서는 고재필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고재필 입장에서는 최근식 떨궈내면 본인이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식은 충청권 연대 생각하면서 활약에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고재필은 최근식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떨궈내면서 본인이 머리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득점은 최근식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고재필에게 선수들이 더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근식보다는 고재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식이 때리면 답은 없어요. 전일 봤듯이 때리면 답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재필의 뒤를 물고 가려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이 때리고 7번이 몰고 가는 견주가 될 것 같은데 이재봉 때문에 변수가 같습니다. 받는 작전에는 귀신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고재필을 상대로 이재봉이 끌어내서 몸싸움 약한 최근식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최근식보다는 고재필과 이재봉의 전략적 연합 쪽에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2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충청권 연합 배제할 수 없죠. 쫓아는 갈 것 같은데 직선에서 차는 나온다는 보장 없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하고 2번, 7번입니다. 2번, 3번하고 2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2번, 7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자면 유상용이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이재봉이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재봉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재봉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요. 고재필은 최근식 의식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유상용이 때리고 이재봉이 넘어섭니다. 이를 전용조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3번하고 6번,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득점에 비해 재기랑 발이 나가지 못하는 최근식보다는 고재필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이 아닌 받아갈 수 있는 이재봉이죠. 2번하고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7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 3번하고 6번 3번하고 5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찬수가 연이틀 재기량은 발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기봉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자가 빠졌죠.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서로 욕심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한기봉을 박찬수 입장에서는 한기봉을 떨궈내면 본인이 머리고 한기봉도 박찬수를 떨궈내면 연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이 아닌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한기봉이 연대 세력은 상당히 많아요. 김세준 있고 이종필 있고 박찬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홍석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찬수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박찬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이에요. 6번과 2번 쪽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문제가 파업했던 박찬수, 파업하지 않은 한기봉 양분될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찬수 입장에서는 한기봉이 껄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좀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 떨고 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찬수 입장에서는 파업을 했었던 강성배나 홍석헌을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위치는 강성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을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한기봉 입장에서는 박찬수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박찬수 연이틀 경주 내용 보니 박찬수도 선행감이 썩 좋지 못해요. 그 점 때문에 한기봉이 먼저 냈다 저치기 나선다면 박찬수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한기봉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이틀 죽 썼습니다만 마크력, 후미 견제력 좋은 김용남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김용남의 몸 상태 봐서는 좀 답답하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한기봉 입장에서는 홍석환을 뒤에다 붙이면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의정부하고 워커힐 쪽 선수들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 관계를 보여왔었어요. 요즘은 교류가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기봉하고 홍석환이 전법적인 궁합이 좋고 홍석환이 받아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2번이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2번과 5번 배제할 수 없는 차권이죠. 2번하고 7번까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박찬수의 한기봉이 연합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찬수의 강성배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다는 점, 파업했었던 선수들의 적극적인 전략적 연합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여동환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직전 회차 토요경주 때도 여동환이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동환 고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전형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정동환에게 몸싸움에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여동환. 하지만 1호경주만큼은 왕머리입니다.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여동환이에요. 여동환이 누굴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착순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동환 입장에서는 경상권이기 때문에 공동식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동식도 요즘 경주 내용 보면 참 답답하죠. 주입도 안 되죠. 마크도 안 됩니다.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공동식이라는 점에서 여동환이 때렸을 때 공동식 따라는 갑니다. 추입이 안 돼요. 추입은 안 돼요. 후미 견제는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제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의 입맛에 딱 맞는 선수 딱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헌해죠. 일단 헌해도 파업에 동참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는 헌해, 훈련 상태가 미흡했는지 쫓아가는데도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쫓아는 갑니다. 추입은 안 나오죠. 여동안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1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아무래도 경상권 연합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유현정 머리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왜 유현정을 권해드리냐면 전일도 한 바퀴 때렸는데 나름 희속감 나쁘질 않았습니다. 여동안이 몸싸움에 약하죠. 김규훈이 때립니다. 충청권 연합이 가능해요. 유현정이 김규훈의 선행과 활약에 나가고 유현정의 뒤를 유현근이 이름 비슷한 유현근이 받아가게 된다면 여동안 전일처럼 똑같이 후미권에서 털리는 작전, 후미권에서 털리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유현정의 유현근이죠.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과 6번의 연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2번하고 6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5번 정도는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여동안이 강머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기, 공동식하고 헌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공동식 쪽에 1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창건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한상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창건을 머리로 한번 권해드렸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정창건도 충분히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한상진과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자력 능력 갖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정창건과 한상진이 붙어 타는 연합에 나선다면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창건하고
정창건하고 한상진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상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지도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정창건이 때려주고 한상진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이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김성우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아무래도 동양 하학에서 실업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 전라권 선수들하고는 친분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김성우가 과감하게 때립니다. 전일은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금요경주 때 때려서 버텨냈죠. 김성우가 때리고 한상진이 몰고 가면 정창건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 점 때문에 지켜준다면요, 김성우 쪽 2번과 5번의 연합 가능성, 2번하고 5번의 연합 가능성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려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하고 5번은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한상진과 정창건 두 선수 배당이 고만고만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정창건을 중심으로 한상진이 빠져준다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창건하고 정관, 정씨들입니다. 7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만 빠져준다면 4번과 5번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2번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수도권 연합이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과 정창건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김성우가 때리면 버티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살짝 따먹으면서 정창건 견제도 가능해요. 2번과 5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참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배석현이 직전 회차 특별 승급 도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 금요경주 때는 또 힘을 썼는데 송대욱의 잡히면서 전일을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배석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인정받게 된다면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두르거나 직전 회차 결승전처럼 기다리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노련한 송대호에게 또다시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송대호 보약 좀 많이 먹고 출전한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송대호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석현 입장에서는 송대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배석현이 송대호를 뒤에다 두고 경주운영 펼쳐 나가면 금요경주처럼 똑같이 송대호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배석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송대호를 앞에다 두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배석현의 뒤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 윌선과 주인호가 마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석현 입장에서는 송대호에게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송대호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송대호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주인호를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송대호가 앞선에서 힘을 쓰고 배석현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송대호가 연이틀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배석현이 송대호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배석현이 고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송대호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유일선이 가능하죠. 여기에 자력 투입도 가능한 주인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배석현하고 송대호하고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배석현이 가면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배석현이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송대호의 유일선은 배당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대호의 주인호로 양분하시는 전략,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지점이나 본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 설명을 참조해 보시면 좋은 분석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륜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DF 다운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